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70을 넘긴 박 여사는 이제 혼자 이 집에 삽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오랜 시간이 흘렀고 자식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바쁘게 살아갑니다. 박 여사에게 남은 건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 한 채와 매달 나오는 얼마 안 되는 기초연금뿐입니다. 살 집은 있는데 쓸 돈이 없어요. 박 여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건물은 있지만 생활은 빠듯합니다. 그럴 때 지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주택연금 들어봤어요? 그 집으로 연금 받을 수 있다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집을 국가에 넘긴다는 거야? 나중에 자식들이 상속 못 받으면 어쩌지? 하지만 상담을 받고 난 뒤 박 여사는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이 집은 내 노후를 지키는 무기였어요. 내가 살고 내가 쓰고 죽을 때까지 지켜주는 우산이더라고요. 이제 그녀는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주택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마음의 여유를 담아 따뜻한 커피를 내립니다. 그렇게 삶은 다시 숨을 쉽니다. 1단계 주택연금이란 무엇인가? 주택연금. 어쩌면 이름은 들어봤지만 막상 그게 뭔지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국가가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살고 있는 집을 팔지 않고도 그 집의 가치를 현금처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누가 운영하냐고요? 국가가 보증합니다. 보다 정확히는 주택금융공사라는 공공기관이 신청자에게 매달 돈을 주고 나중에 집을 상속받는 자녀나 상속인들이 원하면 그 집을 팔아서 정산하거나 상환하거나 또는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평생 거주 보장입니다. 집에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집에서 평생 살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받아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청자의 나이와 집값이 연금 수령액을 결정한다는 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국가는 연금 지급을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65세 부부가 시가 3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매달 100만 원 안팎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선택한 지급 방식이나 해당 시점의 금리 신청 나이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렇게 계산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집은 국가가 가져가는 건가요? 답은 이렇습니다. 그 집의 소유권은 끝까지 신청자 본인의 것입니다. 다만 사망 후 상속인에게 정산의 의무가 넘어갈 뿐이지 국가가 갑자기 집을 가져가거나 주거지를 박탈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연금 수령액보다 집값이 더 비싸졌다면 그 차익은 상속인 몫입니다. 집값이 떨어졌더라도 이미 받은 연금에 대해 추가 상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가 보증이라는 말이 괜히 붙는 게 아닙니다. 즉,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도 않고 평생 연금을 받고 살다가 내 자식에게도 최소한의 선택권을 줄 수 있는 제도. 그게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2단계 신청 자격과 기본 조건. 주택연금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 부합해야 국가가 보증을 서고 연금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가장 먼저 보는 건 나이입니다. 신청자, 즉 주택의 소유자는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부 기준이면 두 사람 중 한 명만 만 55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매달 받는 연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 수명이 길수록 더 오랜 기간을 나눠 지급해야 하므로 금액은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주택의 가격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만약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합산 가격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주택 이상은 기본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내 집이 아닌 전세나 월세는 안 되나요? 그렇습니다. 소유주택이어야만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인복지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 일부 예외 주택도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꼭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거주 요건입니다. 단순히 소유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주 중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즉,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빈 집은 안 됩니다. 직접 살고 있어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살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가 그 집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연금 지급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금융기관에 설정된 담보나 채무가 있는 경우 일부 정산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집에 이미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순자산 가치 기준으로 연금액이 산출됩니다. 정리하자면 주택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만 55세 이상. 둘째, 9억 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셋째, 해당 주택의 실제 거주 중. 넷째, 공적기관인 주택금융공사의 기준에 따라 심사 통과. 이 조건들을 바탕으로 상담 후 주택금융공사의 승인이 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연금 수령이 시작됩니다. 2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이게 내 상황에 맞을까 망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담은 무료이며 대출이나 채무가 일부 있어도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3단계 실제 수령액 계산 방법.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과연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주택의 시가와 신청자의 나이 그리고 선택하는 지급 방식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라지는 요소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기준이 되는 것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시가입니다. 이 시가는 공시가격이 아닌 실제 거래가 가능한 시장 가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부동산 시세 기준으로 3억 원이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 지급액이 계산됩니다. 그 다음은 신청자의 나이입니다. 주택연금은 평생 지급형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을수록 기대 수명이 짧다고 보고 매달 받는 금액이 더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나이가 젊을수록 오랫동안 나누어줘야 하기에 매달 받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만 60세에 3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지급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월 100만 원 안팎을 수령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지급 방식 선택입니다. 주택연금은 크게 3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첫째, 종신 지급 방식. 신청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며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대부분 이 방식을 선택합니다. 둘째, 확정기간 혼합 방식. 초기 일정 기간 동안은 높은 금액을 받고 그 이후엔 종신형으로 전환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은 150만 원을 받고 그 이후엔 80만 원씩 받는 식이죠. 초기 생활비가 많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셋째, 대출형 주택연금. 이건 은행 대출처럼 목돈을 먼저 받고 그걸 나눠 쓰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방식은 정기적인 생활비보다는 일시적인 자금 수요에 맞는 구조이기에 장기적 노후보다는 단기적 수요에 적합합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연금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남아있는 배우자가 계속 거주하고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지만 주택연금은 부부가 함께 가입하는 구조이며 생존 배우자 보호가 내장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연금 수령 중에도 자녀 상속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점. 예를 들어 총 수령한 연금액보다 집값이 더 높게 유지되거나 오르게 되면 그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집값이 떨어졌다고 해도 추가 상환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이렇듯 주택연금의 실제 수령액은 주택가치, 나이,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대부분의 경우 매달 100만 원 전후의 안정적 현금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4단계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전략. 주택연금은 정해진 구조 안에서 지급되지만 생각보다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단순히 가입만 하면 끝이 아니라 사전에 전략을 잘 세우면 매달 받는 금액을 훨씬 유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연기 신청입니다. 즉, 지금 당장 신청하지 않고 몇 년 뒤로 미루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현재 만 60세지만 62세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하면 수령액은 더 올라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대 수명이 짧아지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더 짧은 기간에 나누어 지급하게 되어 월 수령액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1년만 늦춰도 수령액이 5%에서 8% 정도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주택 시세를 잘 반영하는 시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은 실거래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라도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 신청하면 그만큼 연금 수령액도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세억 원짜리 아파트가 지역개발 호재로 인해 3억 5천만 원으로 올랐다면 그때 신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실제로 주택금융공사는 시세를 판단할 때 최근 거래 내역과 KB 시세 등을 참고하기 때문에 그 시점을 전략적으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지급 방식을 혼합형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확정기간 혼합형이나 대출형 주택연금처럼 초기에 필요한 생활비를 더 많이 받도록 조정하는 것도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초기 몇 년간은 자녀의 결혼 자금이나 의료비 등 비용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기간을 기준으로 수령액을 높이는 방식이 가능하죠. 이후에는 안정적인 종신 지급형으로 전환되므로 장단점을 조합한 유연한 설계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전략은 부부 공동 명의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하려면 처음부터 공동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동 명의로 가입하면 연령이 높은 쪽을 기준으로 수령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연령 차이가 있을 경우 조정이 가능해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기존 대출을 정리하고 가입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이미 집에 설정된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등이 많으면 순수한 자산 가치가 줄어들어 연금 수령액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대출을 정리하고 연금을 신청하면 전체 수령액이 더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여섯 번째, 신청 전 상담을 최대한 많이 받아보는 것입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고 지자체나 복지센터 등에서도 실제 상담 사례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을 통해 지급 방식, 타이밍, 재산 구조까지 맞춤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결국 주택연금은 그냥 신청하는 상품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손해를 안 보고 평생 월급처럼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5단계 신청 절차와 소요기간. 이제 주택연금에 관심이 생겼다면 가장 현실적인 다음 질문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먼저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합니다. 따라서 신청은 공사 홈페이지 또는 전국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복잡하지 않지만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자격 확인입니다. 만 60세 이상이고 부부 기준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주택의 시가가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부부가 모두 만 55세 이상이면 우대형 주택연금도 가능하니 연령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전 상담입니다. 공사 지점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예약 상담을 진행하면 전문 상담원이 가입 조건, 수령액 예시, 지급 방식 등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 맞춤형 연금 설계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감정평가와 서류 준비입니다. 신청을 정식으로 접수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담보로 잡을 주택의 시세를 감정평가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기부등본,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 모든 서류는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배우자 것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네 번째, 계약 체결과 설정 등록입니다. 모든 확인이 끝나면 공사와 정식으로 연금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주택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절차를 거치며 그 등록이 완료되어야 최종 승인이 됩니다. 다섯 번째, 연금 지급 시작입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보통 일주일 이내에 첫 회 연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신청자 계좌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입금됩니다. 전체적인 소요 기간은 상담부터 지급까지 약 4주에서 6주 정도 걸립니다. 단 서류 준비나 감정 평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절차는 단순하지만 사전 상담과 서류 준비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특히 상담 단계에서 지급 방식, 수령액, 예상 상속액 등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면 불필요한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6단계 많이 묻는 오해와 진실. 주택연금이라는 제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들리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그거 결국 집 뺏기는 거 아니야? 나중에 자식들이 상속 못 받는다고 하던데. 이처럼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마지막 수단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단계를 통해 오해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집을 국가에 넘긴다는 오해입니다. 주택연금은 영모기지론이라는 구조를 사용합니다. 즉,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매달 받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소유권은 여전히 본인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심지어 집을 처분하고 싶다면 연금 해지 후 매각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자식이 상속을 못 받는다는 우려입니다. 정확히는 주택연금을 받는 동안 지급된 금액이 집값보다 작다면 남은 차액은 상속됩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총 4억만 지급받았다면 나머지 6억은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많을 경우엔 상속인이 집을 팔아서 연금공사에 남은 금액을 상환한 후 나머지를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즉, 절대 일방적으로 국가에 귀속되지 않으며 정해진 절차와 계약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연금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걱정입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평생 지급되는 종신연금 구조입니다. 심지어 만약 부부 공동 명의로 가입했다면 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남은 배우자에게 계속 지급됩니다. 그래서 연금 수급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이득이 되는 구조입니다. 네 번째 오해는 한 번 받기 시작하면 중간에 해지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주택연금은 필요에 따라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물론 일정한 조건과 절차는 있지만 집을 매각하거나 다른 자산 계획을 세우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고 남은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집 소유권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섯 번째 오해는 주택 가격이 너무 낮아서 해당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주택연금은 5억 이하의 주택 보유자를 위한 우대형 제도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수수료 면제, 이자율 할인 등 혜택도 더 많아지고 연금 수령액도 보완됩니다. 이처럼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주택연금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구조와 실제 사례들을 보면 오히려 가장 안정적인 노후 전략 중 하나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7단계 실제 이용자들의 생생한 후기와 사례. 주택연금이란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의심이 먼저 들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입 후에는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괜찮다. 왜 진작 안 했을까라고요.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60세 김모 씨 부부.
남편은 경비직으로 일하다 퇴직하고 아내는 가사노동만 해오다 연금이라곤 국민연금뿐이었습니다. 월 80만 원 남짓한 연금으론 생활비는커녕 관리비, 병원비도 벅찼죠. 김 씨 부부는 15년 전에 산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평가 시세는 7억 2천만 원. 그 결과 매달 약 126만 원씩 연금을 수령하게 되었고 기존 국민연금과 합치면 월 소득이 200만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 집은 그대로고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으니 정서적으로도 너무 안정돼요. 돈 걱정 없이 병원도 다니고 손자 용돈도 줄 수 있어 참 좋아요. 또 다른 예는 부산에 사는 61세 정 씨입니다. 정 씨는 혼자 살며 고정소득이 거의 없던 상태였고 딸이 결혼한 뒤엔 심리적으로도 위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지인의 추천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했고 지금은 매달 93만 원씩 안정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혼자 살아도 든든하다는 느낌이에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 덕분에 도시락 가게 창업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기도 의왕에 사는 62세 박 씨 부부는 주택연금을 수령하면서도 집을 리모델링해서 임대 수익까지 올리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즉, 주택연금을 현금 흐름의 기반으로 삼고 그 외 자산도 함께 운영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주택연금은 단순히 생계형 제도가 아니라 노후 자산을 활용하는 전략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안정감은 물론이고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자기 삶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8단계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할 점. 주택연금은 분명 노후를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제도이지만 가입 전 반드시 따져보고 준비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집의 소유권 문제입니다. 주택연금은 자신이 단독으로 소유한 집이나 부부 공동 명의의 주택에만 해당됩니다. 형제자매 공동 소유, 자녀 명의로 된 집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유권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 그것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실거주 요건입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만 대상으로 삼습니다. 즉, 전세를 준 집이나 세컨드 하우스는 해당이 안 됩니다. 본인이 직접 사는 집이어야만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대출 여부입니다. 이미 집에 금융기관 대출이 많이 잡혀 있다면 주택연금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일정 수준 이내의 주택담보대출은 연금 가입 시 상환 조건으로 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입 전에 기존 대출 내역을 꼭 점검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연금 수령 방식입니다. 주택연금은 정액형, 전후후박형, 대출 상환형 등 다양한 지급 방식이 존재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에 따라 초기 금액과 수령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수령 금액에 대한 세금 문제입니다. 현재 주택연금은 비과세 대상이라 세금이 붙지 않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경우엔 기초연금 등 타 제도와의 연계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소득 구조를 고려해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유언장이나 상속 계획과의 충돌 여부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설정하기 때문에 자녀와의 갈등이나 향후 상속 문제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리 가족과 충분히 이야기하고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가입 연령 조건입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부터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노후 안정성을 고려할 때는 60세 이상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부부 중 한 명이 아직 가입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엔
가입 시점을 조금 늦추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8번째는 향후 생활 계획과의 조율입니다. 예를 들어 향후에 지방으로 이주하거나 집을 처분해 생활비로 쓰고 싶다면 주택연금보다는 다른 대안이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은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중간 해지가 가능하긴 해도 조건에 따라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식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도는 매년 조금씩 변경되며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 수령액, 조건,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 상담을 통해 최적의 플랜을 짜는 것이 성공적인 노후 설계의 핵심입니다.